그 시간대에 가면 그냥 별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애들 등하교 시간에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학원도 왔다 갔다 하고 학원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또 되게 괜찮은 상권처럼 보여요. 이렇기 때문에 상가는 그러면 경매지에 올라온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뭘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 로비를 딱 봤을 때 생각이 들었던 거는 몇 개가 있어요. 공간 대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 대여라고 하면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렌탈 스튜디오 같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고시원도 공간 대여라고 전 생각합니다. 고시원, 그리고 공유 오피스, 그리고 뭐 음악 연습실, 댄스 연습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검토해본 물건은 상가 경매 물건이에요. 상가가 가장 어려운 물건이거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전세, 월세, 매매 이렇게 3명이고 임차인이 뭐 20대 분이 오시던 50대 분이 오시던 우리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익률에도 큰 변화가 없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낙찰받은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이 내 상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바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 오늘 스터디방 회원님들도 상가 임장을 다녀오셨는데 이게 상가 같은 경우는 1, 20분 보고 온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오늘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시기로 하셨고 오늘 상가 물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 물건 보도록 하시죠. 오늘 같이 검토해볼 물건은요. 경기도 평택입니다. 평택 너무 좋아하시죠? 보다 더 일찍 샀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한참 막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던 그런 시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가파름이 좀 약간 무뎌진 상태예요. 그리고 좋은 동네랑 안 좋은 동네랑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오늘은 상가 물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터경 44390번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 용의동입니다. 5층 물건이에요. 대지권은 26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75평입니다. 평수가 꽤 크죠. 요새 분양한 1층 상가가 12평 남짓인 걸 생각해보면 5개, 6개 정도 되는 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12억입니다. 이게 지금 신건이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봤을 때 약간 비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뒤돌아서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내가 임차인을 내가 입맛에 맞춰서 넣던가 내가 여기서 맞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 비싼 듯해도 지금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이렇게 쭉 축소해서 보시면요. 여기 용의동이거든요. 이 지역은 제가 임장을 몇 번 갔던 지역이에요. 수강생분들하고도 한번 갔었던 지역이고 제가 유튜브도 찍었던 물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택하면 가장 잘 아는 평택 고덕이 이쪽이 고덕이죠. 그래서 고덕 밑에 쪽이에요. 쭉 내려보시면 이 용의동이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학군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좋다 나쁘다는 거기에 있는 학원 수하고 외지에 있는 애들이 학원까지 이제 몰려오느냐의 수요인데 여기가 학군이 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동은요 바로 옆에가 바로 이제 안성에 들어가요. 여기죠. 안성 공도가 바로 붙어 있는. 그래서 저희가 안성을 볼 때도 가급적 평택 붙어 있는 쪽이 좋다라고 이제 보시죠. 상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배우 세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배우 세대 수는 헤아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아파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가주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는 평택대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고등학교 들어오고요. 중학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초등학교가 있는 상태고 이 근처로 한번 로드뷰를 볼게요. 초등학교 근처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후주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 단지 내 상가에 지하가 경매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임장을 갔다 왔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지금은 다 학원이 들어와 있어요. 다 차 있습니다. 좋고 우리 물건은 요 밑에예요. 지금 보시면 눈에 보이는 건 여기에 보이는 베스킨라빈스가 눈에 좀 들어오고 파리바게트, 투썸 플레이스, 메가커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에 놓고 바로 보이는 그런 상가는 아니에요. 조금 이면에 들어가 있는 상가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들어올 건가 이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방음벽이 이렇게 쳐져 있죠. 우리 물건지는 이 건물이거든요. 여기 있는 평택 조개구이 이 건물이 저희 경매 목적물이 있는 상가 건물이고요. 우리의 길 건너 반대쪽은
상가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길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횡단보도가 하나 딱 있고 중간에는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물로 오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다. 이 아파트 단지 후문 쪽 이쪽이거든요. 이쪽에도 상가 건물 있고 뒤쪽으로도 상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가 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상가가 이게 로드 손님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5층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는 학원, 그리고 뭐 헤어샵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적물의 위치는 확인했고 뭐가 좋을 건지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경매지에 올라온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입구고요. 보시면 쭉 넘겨보시면 더 하노이 푸덴바디 해서 바디 케어 샵인 거예요. 이렇게 안에가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아치형으로 들어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눠져 있고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안의 모습이고요. 내부 모습이고 탈의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층을 전체를 다 쓰고 있다. 한 층을 전체 다 쓴다는 건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문제도 있지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시작되는 복도까지도 내 공간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가를 볼 때 로드뷰로 몇 년도에 뭘 했고 임차인이 계속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도 보게 되지만 현재 이 업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이렇게 업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사진으로. 그러면 경매지에 올라온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바닥에 이게 아마 그 발 케어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도 라인을 쫙 깔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뭘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 로비를 딱 봤을 때 생각이 들었던 거는 몇 개가 있어요. 공간 대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 대여라고 하면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렌탈 스튜디오 같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고시원도 공간 대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시원, 그리고 공유 오피스, 그리고 뭐 음악 연습실, 댄스 연습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를 보면서 여기에 뭔가를 잘 맞추면서 내가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고등학교가, 중학교가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것도 한몫을 해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일로 오는 걸 선호를 하겠죠. 아마 이 근처에서는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구가 이 근처에 없고 여기 끝에 있거든요. 여기 상업지구가 있는데도 여기에 학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학원 수요가 몰린다는 거는 애들의 이동이 생기는 거고 부모님들의 이동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 뭔가를 잘만 셋업을 하면 임대 받는 거 말고 또 다른 사업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 빨리 조사를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의 가치, 내가 사업하는 거 말고 임대를 받아서 굴릴 수 있는 가치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네이버 부동산으로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찾아놓은 데이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상가를 했고요. 그리고 5층이니까 지상층을 선택을 했어요. 그 평수도 제가 조금 큰 걸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월세로 우리 물건지 근처 찾아볼게요. 지금 2층이 3,000에 110, 16평에 3,000에 110 정도면 한 68,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2층부터 5층 매물까지 한번 조사를 싹 했는데 5만원에서 68,000원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되게 보수적으로 보면 5만원이고 중간 정도로 보면 한 6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학원에서 보는 수익률표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수익률표 같은 경우는 입찰가별로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엑셀로 크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는 상가고요. 75평짜리 물건입니다. 그리고 평당 월세를 6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약 45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이 주변의 보증금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월세의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보증금을 형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5천만원은 보증금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천에 450 정도를 놓고요. 현재 12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권 때 입찰을 한다고 하면
12억이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 회수할 거고요. 대출은 70% 정도로만 설정을 할게요. 대출 70%를 설정을 하면 약 8억 4천 정도 나오게 되고, 대출이자는 매달 약 420만 원 정도가 대출이자가 발생이 될 거예요. 제가 1억 2천으로 했네요. 초기투자금은 취득세를 제하고 3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보증금 5천만 원을 회수를 하게 되면 내 초기투자 비용은 약 3억 1천만 원이 들어간다. 소득은 이제 이자를 제하면 이제 30만 원이 남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을 하게 되면 5% 정도가 돼요. 요새는 1층 상가가 4%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3, 4, 5층이 5% 정도만 돼도 거래가 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고 좀 더 저렴하게 사는데 메리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찾아와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받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거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기준에는 수익률 5%가 약간은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건일 때 조사를 해야 돼요. 왜? 부동산에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대답을 해주시기 꺼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건일 때, 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조사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하시면 되세요. 나한테도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면 다른 분들한테도 메리트가 없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물론 실사용자들을 빼놓고. 그렇다 그러면 남들도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니까 가격은 유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유찰이 됐을 때 9억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이거를 입찰을 들어갈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가를 9억 6천만 원으로 한번 낮춰볼게요. 9억 6천만 원으로 내 입찰을 했다. 다음번에 최저가 9억 6천 정도 입찰을 했다고 하면 초기 투자 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고, 보증금을 회수하면 약 2억 3,800만 원 정도가 제 초기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약 114만 원 정도가 저한테 매달 수익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 6% 상가 정도가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때쯤이 되면 이제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이 저한테 가장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현재 인테리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원 가다 보니까 학생 상대로 할 수 있는 것. 보통 우리가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서는 음악 연습실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근처에 이제 음악 학원들이 좀 있다. 그러면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 세 번째는 무인. 이렇게 한번 나눠본 거죠. 이게 75평 넓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가 인테리어가 일부는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입맛에 맞게 쪼개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쪽은 오피스로, 한쪽은 뭐 이렇게 해서 놔줘도 될 것 같고, 75평 정도인데 이걸 딱 보자마자 생각났던 건 소사무실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산에 소사무실 한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내가 요거 칸칸이 지금 아치형으로 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치형 문만 맞춰서 잘 달아주면 임대를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무인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소오피스의 수요가 있는지는 또 따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관리비. 미납관리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평수가 크다 보니까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관리비. 요걸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상가는 무조건 아침에 가셔서 밤늦게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애들 다 등교하고 난 다음에 가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엄마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가면 그냥 별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애들 등하교 시간에 가잖아요. 그럼 애들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학원도 왔다 갔다 하고 학원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또 되게 괜찮은 상권처럼 보여요. 이렇기 때문에 상가는 요일별, 시간대별로 임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건입니다.